상갓집 사건. 양석조 차장이 들이받은 거죠. 네가 검사냐? 그 내용을 가지고 들이받은 건지, 네가 감히 총장님을 반대해? 라고 한 건지. 신재철 반부패 부장이 이 친구랑 한마디를 좀 해야겠다. 석주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럼 옆에 있는 앉은 사람이 좀 앉으시죠.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멀뚱멀뚱 쳐다봤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3D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 연휴 이후에 뵙겠다고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22일 수요일 기준 긴급 녹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3일 검찰 중간 간부급 이하의 대대적인 인사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 발표하기 전에 인사의 전반적인 폭 그리고 주목되는 인물 미리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쟁이가 돼야 되냐? 새해가 되면은 다들 토정 비결 보지 않습니까? 아하. 네. 인사 비결 한번 보시죠, 오늘. 사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상갓집 사건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게 수그러드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버전이 자꾸 나오면서 점점 재밌어졌어요, 지금. 사실 그 일반인들이 상갓집에서 누구한테 욕을 해도 되게 좀 진상이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언론 보도에는 뭐 순교자, 뭐 항명하는 뭐 개척자, 뭐 일부 이런 언론에. 느낌. 네. 근데 회의 때는 별 반응이 없다가 상갓집에서 들이받은 거야?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기소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검사장들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신재철 검사장이 기소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아서 이제 양석조 차장이 들이받은 거죠. 네가 검사냐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들이받은 건지, 네가 감히 총장님을 반대해? 그럼 죽어볼래? 라고 한 건지. 사실 저는 후자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싶어요. 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신재철 반부패 부장이 그 항명 소동이 일어난 다음에 이 친구랑 한마디를 좀 해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양석조 연구관이랑 같은 기수의 분들이 아무도 안 비켜줬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를. 석주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럼 옆에 있는 앉은 사람이 좀 앉으시죠.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멀뚱멀뚱 쳐다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재철 부장이 나가면서 니들 쇼하는 거 알고 있어. 내일 아침 신문 보자. 내가 도망치듯이 빠져나갔다라고 나오면은 보자. 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여러 다양한 버전과 뒷얘기들이 있으나 그게 영상으로 녹화되고 촬영되지 않은 이상 우리 기자가 가지고 있는 숙명 전에 들었다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안철수 대표 도망 영상 그 핸드폰으로 찍는 훈련이 돼 있었던 기자가 했다고. 앞으로 지원이 될까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 설이든 추석이든 연휴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네.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날이 언제일 것 같아? 연휴 중간쯤. 성묘 갔다가 오시면서 술 한잔하고. 근데 교통사고는 연휴 시작되기 바로 전날 많이 일어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 자, 검찰 인사 23일 날 하는 이유가 뭔가 의미심장한 날짜 선택이 있지 않았을까? 적어도 200명, 300명의 검사 인사를 하는데 연휴 직전 저녁 오후에 했다. 이거는 사실은 그 인사의 후폭풍을 상당 기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추미애 장관은 본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인사가 나왔는데 결국 후폭풍은 화요일 날이 돼야지 겨우 날까 말까니까.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인사 발표를 하시면. 자, 일단 어제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 개편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수와 공안이라는 검찰의 굉장히 큰 두 줄기가 있잖아요. 특히 그렇습니다. 엘리트 검사들이 선호하는 두 줄기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어요. 공안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면 될 것 같고요. 특수부는 한 절반 조금 넘게 45% 정도가 줄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만큼이 형사부와 공판부로 그렇지. 넘어갔다. 그 특수와 공안의 줄어든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가 이번 인사의 핵심이 될 거 아니야? 그럼요. 저는 좀 대폭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엊그저께 소위 말하는 상갓집 항명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괘씸해서라도 이것들을 이참에 확 갈아치워버려야지 하지 않을까.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완전 물갈이를 하기에는 사실 이미 간부급 인사를 했을 때의 비판적인 여론, 중간 간부 이하의 검사들을 그냥 확 다 갈아엎어?
이거는 좀 정권 차원에서도 부담이 좀 클 것 같아. 저도 직제 개편이 되면서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지금 전부 다 거의 특수통이기 때문에 그 추미애 장관이 대외적으로 보이고 있는 형사 공판부 강화를 위해서는 대체적으로는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폭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도 반드시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직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검의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옛날 같으면 중수부 수사기획관 옛날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검 중수부의 중수부, 예. 수석 검사 거잖아 지금. 예.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의 1, 2, 3, 4차장 그 중에서 1, 2, 3차장 정도는 바뀌지 않을까. 1차장, 2차장, 3차장 차이가 뭐야? 역할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할게요 그냥.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형사부들을 전부 다 관할을 해요. 그래서 전국 차장들 중에서는 제 1번, 수석. 예, 넘버원입니다. 검사장 후보 1순위, 영순위. 영순위라고 봐야죠. 예. 예약.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공안 담당입니다. 그 대학가 시위, 노동자 파업, 그리고 선거. 간첩 잡는, 예. 그리고 선거사범, 이게 공안의 4대 업무잖아.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삼차장. 예. 대기업 수사라든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맡은 곳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입니다. 거물 수사. 그렇죠. 보통 검찰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할 때는 3차장이 마이크를 딱 잡으면서 검찰 관계자, 그렇죠. 검찰 고위 관계자. 네. 그 지금 1, 2, 3차장을 보면은 그 윤석열 총장과 손발을 오래 맞춰온 사람들인데 먼저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박근혜 정부 때 비선실세 국정농단 특검을 했던 분이고요. 공안 노동 사건을 지휘했던 신봉수 2차장은 BBK 특검, 스폰서 검사 특검 이런 걸로 윤석열 총장의 그렇죠. 특수통의 핵심 라인. 이게 좀 이상한 게 사실 특수통은 공안에 안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 특수통도 공안에 보내버렸어요. 그래 공안 쪽에서 좀 불만이 많았잖아. 어이 많았죠. 그리고 3차장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한 송경호 차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특정 라인 핵심 요직을 맡아서 바꿔야 된다, 다 날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도 일종의 세력이 있는데 세력의 균형을 맞춘 거다라는 게 이번 인사의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얘기하는 쪽이 이제 추미애 장관 쪽이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자기 휘하의 측근들을 다 쳐낸 거기 때문에 학살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고 있는 부서의 장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 가장 핵심되는 게 서울중앙지검 3차장, 그다음에 동부지검 차장검사 뭐 이쯤일 것 같은데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제가 보기에는 인사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부지검 사건이라고 하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그래서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네. 소환 조사했던 그런 동부지검. 사실 이 유재수 사건은 이게 감찰 무마인지도 좀 애매하고 더군다나 이걸 처벌하기는 곤란하다라는 의견을 실제로 한번 올렸던 것 같아요. 기소하기가 어렵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가 윤석열 총장한테 불벼락을 맞은 적이 있다고 해요. 어쨌든 기소했잖아. 예, 어쨌든 직권남용 혐의로. 근데 동부지검장은 그랬는데 그 이후에 영전을 했어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장 검사도 직을 유지하거나 오래 승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이언하고 싶은 거 있어요. 대검에 있는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자리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직제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은 비직제 부처들을 다 해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도 직제에 없어요. 그런 기존에 그렇게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검찰 조직에서 별동대죠. 자의적으로 만든 조직은 해체될 수 있다. 예. 장 부장이 보기에 이번 인사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높은 주목되는 인물 누가 있을까? 뭐 이문정 검사 지난번에 얘기했죠.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문정 검사님 이문정 검사 얘기는 오늘은 좀 접고 그럼 저는 진재선 검사를 좀 주목하고 싶어요. 진재선 검사. 예. 한동훈 검사장관은 서울대 동기예요. 이번에 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예. 내려간 사택이 자천동이라고. 진짜로 자천동이라고 있는 줄 알잖아. 자천동 있어요. 있어? 사직동도 있어요. 왜 부산- 그러세요? 부산으로 왜 이렇게 아, 이렇게 네 부산 출신이지. 그 SNS에 자천동으로 갈래, 사직동으로 갈래 이렇게 올라오고 동래구 사직동. 사직동은요 부산지검 바로 뒤에요 또. 우리가 진 과장이 어디로 갈 것 같아?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2차장. 아까 얘기했던 공안 담당. 공안 담당. 네. 윤 청장이 앞에 대검 각 과장과 연구관들로 구성된 중간 인사를 모두 유임해달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반영이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법무부나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최대한 존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네, 여러분, 저희가 인사 발표 하루를 앞두고 예측 방송을 했는데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거나 틀리거나 너무 질책하지 말아주시고요.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곱씹으면서 실제 인사 결과를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너무 못생겼다고 하지 마시고요. 잘생겨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인사 같이 드리고 이번 주 3D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용진 차장, 김태형 기자, 내가 평소에 반말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예? 존댓말 뭐 하시는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평소 하신 대로 하시지. 내가 댓글을 안 봤는데 우리 네. 김태형 기자가 댓글을 보고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 이 댓글을 보다 보니까 너무 대놓고 못생겼다고 세 명 다 얘기하셔서 뭐야, 명예훼손이잖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한번 저희가 못생긴 건 사실로 우리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